안녕하십니까, 필사부 김정희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연호지구의 입지와 개발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호지구 내 선착순 수의 계약이 가능한 여러 필지 중에 어떤 필지가 가장 좋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지역 맞춤형 토지 리턴제라는 분양 조건을 걸고 선착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토지 리턴제란 리턴 기간 내 매수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주고 기납부한 금액인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깔끔하게 환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토지 리턴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금 수납 기간의 50%를 경과한 후에 리턴권을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계약금과 계약금 외 수납금, 즉 중도금이죠. 여기에 이자까지 얹어서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호지구는 서울의 강남과 비교되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89만 6,210제곱미터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유사한 면적입니다. 연호지구는 법조타원의 이전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자족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연호지구 내에는 주거, 교육, 상업, 업무, 공공시설이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시설로는 법원과 검찰청이 그리고 수성경찰서, 수성세무서 등이 있습니다. 조성 완료 기간이 LH에서는 2027년 12월 이후라고 하니까 27년 말이나 28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연호지구의 입지는 달구벌 대로에 접해 있으며 중앙으로는 대구 4차 순환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어디든지 이동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특히 유니버시아도로에서 이어지는 범안 상거리에서 황금 고가도까지의 도로가 개통되는 시점에는 더욱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됩니다. 수성 연호지구를 기준으로 향후에 약 17만 평 규모의 제2 수성 알파시티가 조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 수성 알파시티 아래쪽에는 약 49만 평 대구 대공원 조성공사도 한창입니다. 그 외에 삼성 라이온즈 파크와 수성 알파시티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보면 신도시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호지구는 지하철 2호선 연호역과 수성 알파시티역과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두 개의 역이 접하다 보니까 지구 전체가 역세권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법원과 검찰청은 이미 토지 매매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막바지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고정 근무 인력이 약 3,000에서 5,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고 또 소송과 관련된 유동 인력도 연 60만에서 70만 명 정도 예측됩니다. 그에 따른 소비 수요도 엄청나겠죠. 게다가 아파트도 약 3,8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상주 인구를 적게 잡아도 1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 라이온즈 파크의 정규 시즌 방문 인원이 5년 평균 100만 명 이상이 몰린다고 합니다. 낮에는 법조타운과 관련된 인구가, 주말과 야간에는 연호지구 아파트 주민과 라이온즈 파크의 관람객으로 24시간 1년 내내 붐비는 상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업무시설 용지 중에 수의 가능한 필지 현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의 블록이 있습니다. 업무 1, 업무 2, 업무 3 이 3개 필지 중에 흰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업무 1에 1-3과 1-5는 토지 주인들한테 대토로 해서 벌써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 2에 2-4 필지도 판매가 완료됐고 업무 3에 3-1 필지도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은 부지는 벌써 다 나갔네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법원 바로 앞쪽과 검찰청 바로 앞쪽 필지는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법원과 검찰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우회전해서 꺾어서 법원이나 검찰청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업무 1과 업무 2, 특히 업무 2 필지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업무 용지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업무 시설 용지 1, 2는 주용도와 부용도가 있습니다. 주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4호 업무 시설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시설입니다.
법무 관련 서비스 M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 M712. 그러면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에 의해서 분류표를 보면 711로 시작되는 업종은 주로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입니다. 712로 시작되는 산업분류는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기타 회계사업입니다. 즉 업무 1과 업무 2에 지어져야 될 건물들은 이 용도가 90% 이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대신에 나머지 10%는 부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부용도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1과 업무 2는 주로 법무 관련, 회계 관련 사무소가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10%는 뭐 식당이나 편의점, 판매시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시설 용지 3은 조금 다릅니다. 업무 용지 3은 그냥 업무시설로 했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은 지자체 청사나 외국 공간 등입니다. 일반 업무시설로는 금융, 일반 사무실, 결혼상담소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실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5호에 따른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학관, 체육관 같은 공익 목적이 있는, 그래서 판매에 관련된 전시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대신에 전체 연면적의 10%는 1종, 2종, 뭐 식당, 편의점, 판매점 하실 수 있다. 그런 점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용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원과 건설청은 벌써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죠. 법은 바로 맞은편에 접해 있는 업무 2의 1번 그리고 2번이 가장 유력하다. 특히나 업무 2의 1은 주차장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법원 주차장도 분명히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주차했을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2-1이 가장 좋다.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그 다음으로서 바로 옆에 있는 또 2-2. 왜? 법은 정문에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건너면 바로 그 건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리고 검찰청에 가시는 고객도 어차피 업무 2 필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주출입도가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검찰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분양 금액이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신다면 요즘 어떤 거냐면 자산이 좀 있는 지인들끼리 또 혹은 기업가들끼리 혹은 변호사나 뭐 법무사 분들도 이렇게 몇몇이서 모여서 부동산을 조각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각 투자를 하실 것 같으면 이 필지가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여느 주거의 분양 조건입니다. 분양 조건은 계약금은 10%입니다. 10%를 납부를 하시고 18개월 동안 거치를 하시게 됩니다. 18개월 거치는 실제로 납부하실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은 7회 분할 납부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하시고 난 다음에 2년 6개월이 경과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리턴제라 그러죠. 그리고 리턴권을 행사하시게 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 환급해 드립니다. 특히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급을 해드리는 그런 조건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양 금액이 약 100억이다. 100억이 되는 필지를 내가 구입했을 경우에 2025년 11월 1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10%를 납부하게 되겠죠. 10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조각 투자하실 분들은 10분만 모으시면 됩니다. 1억씩 해서 10억을 납부하시게 되고 중도금은 18개월 뒤 1년 6개월 뒤에 1차를 납부하게 됩니다. 전체 남은 잔금을 8회차로 나누기 때문에 약 11.25%가 됩니다. 그래서 11억 2,500만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중도금을 납부하시게 되는데 중도금은 3회차가 되죠. 2028년 5월 1일 날 중도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이때부터 리턴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실 것 같으면 쭉 이렇게 지켜보시고 2030년 10월 정도까지 계약을 해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투자로 이어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리턴제는 아주 기가 막힌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토지 리턴이 불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계약금 납부일 경과하고 난 뒤에 리턴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전이라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토지 사용 승낙을 받게 되면 또 리턴이 안 됩니다. 또 중도금 납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도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시게 되면 또 토지 리턴이 불가능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연후주거에 대해서 어떤 필지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업무 용지를 선택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토지는 원형지에 가까울 때 가장 싸다. 그렇죠. 원형지. 지금 거의 공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원형지입니다. 자, 지금 이때 감정평가 금액하고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조성이 완료될 때 감정가가 어느 게 더 높겠습니까? 조성이 완료됐을 때 감정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사시는 게 가장 좋다. 왜? 원형지일 때 감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분양 가격이 좀 뭐 비싸다, 아직 뭐 이렇게 조성이 덜 됐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분양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장점이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바로 앞에 땅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지를 선택해서 매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토지 리턴제. 투자하셨다가 여차하면 그냥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 없이 그냥 원금을 다 돌려받고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 부담도 상당히 적습니다. 5년 동안 분할 납부하고 초기 계약금을 납부하고 난 뒤에는 1년 6개월 동안 거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투자할 때다. 그리고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죠.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할인하지 않겠느냐. 제가 토지공사에 알아봤는데 불가하답니다. 왜? 기분양된 것도 있고 대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에서 더 이상 할인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원이 들어오고 검찰청이 들어오고 그때 선택하시는 것보다 지금 먼저 선점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 이유를 들어서 지금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호지구 택지 문의는 필사부죠. 아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입하지 않더라도 상담만도 가능합니다. 이상 필사부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